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우리 요즘 외식을 갖다가 코로나로 오래 안 해서 그런지 가끔 가다가 이 좀 황당한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보도됩니다. 식당 관련해서요. 삼겹살 집을 갔는데 살은 없고 비계만 나오더라. 삼겹살을 시켰는데. 또 17점을 갖다 놓고 4만 몇천원을 달라더라. 이 삼겹살 17점.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가지 쓴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평생을 남에게 바가지를 세우는, 그것도 목숨을 걸어서 바가지를 세우는 여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야기했던 이은혜. 이 여자는 제가 봤을 때 사이코패스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어릴 때 성장 과정과 이후에 또 삶의 과정에서 그야말로 돈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온 여자로 보입니다. 자, 이연애 91년생, 그리고 그의 이 내연남이라는 조현수. 자, 이연애는 지금 절도 등 전과 6범이고 조현수도 절도 전과가 있다고 하고, 그날 커플을 이루어서 가평에 계곡에 갔던 또 다른 사람 하나는 전과 28범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이연애의 또 다른 내연남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연애 지금 3건의 살인사건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개 수배가 되었는데, 작년에 이제 12월 13일 날 인천지검에 출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오라 했는데 안 오고 사라져서 공개 수배가 됐지요. 3월 30일 날. 그런데 지금 일주일 지나면 영장이 또 만료된대요. 그래서 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사귀고 그 남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특화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연애의 과거를 알아야 현재 이연애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연애가 2002년 3월에 러브하우스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등장했다 그래요. 신동엽이가 건축가와 함께 어려운 가정에 집을 지어주는, 집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에 이연애가 보행이 장애가 있는 부모님 둘 다 그렇대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한 방에는 휠체어를 보관해야 되니까 부모하고 같이 자서 참 자기가 잠버릇이 안 좋아 부모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앞으로 베풀며 살겠다. 그리고 부모는 정부 보조금 45만 원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집을 지어줘서 고맙고 우리 딸 미래가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어렵게 살았다고 다 범죄자가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연애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벌써 몸을 팔고 조건 만남을 하고 중학교 중퇴를 했다고 해요. 이번에 수배가 되니까 이연애의 학교 동창들이 얼굴을 하도 고쳐가 이연애 맞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한간에는 고등학교 중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고등학교 중퇴가 아니라 중학교 중퇴고, 중학교 때부터 조건 만남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남자들을 호려서 모텔 등에서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런 절도 의혹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 남성들을 유혹해서 모텔에서 금품을 400만 원이나 이렇게 여러 번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혀서 소년범으로 넘겨졌다. 특수절도로요. 2009년에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이연애가 그러니까 전과 6범이 됐겠죠. 이제 그 이후에 살았던 방식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남자들을 만나서 공사를 치고 또 남자들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죽이고 돈을 버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갔는데요. 이연애는 그 이후에 쭉 술집에 나갔던 걸로 보입니다. 보도방 등을 통해서 인천 미추홀을 중심으로 술집에 나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들면서부터 성매매와 조건 만남, 절도, 그리고 또 남성과 동거. 그러면서 이제 애도 한 명, 딸도 낳아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연애가 지금 술집에 나갈 때, 뭐 대기업 직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딱 보고 견적이 나오면 바로 공사를 쳐서 돈과 금품을 뜯어내는데 탁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연애가 호스트바에 보통 업소녀가 업소 일 마치고 새벽에 호스트바에 가지요. 호스트바에서 쥐하고 나이가 같은 이모 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동거하고. 자, 호스트바에 다닌다고 하면 그 친구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씨라는 사람이 2014년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이서 이제 동거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훈련소 들어가야 될 때가 되니까 둘이서 이제 신혼여행처럼 해서 태국으로 놀러 가자 하면서 이 연애가 돈을 떼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 가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고 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애는 그 이후에 밤에 바다에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데, 어쨌든 스노클링 하다가 숨졌는데 그 뭐 태국에서 이제 태국 경찰을 불러서 오고 그 다음에 한국 대사관에서 오고 시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몸에 타살 혐의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사고사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연애가 그냥 가족 없이, 보통 호스트바 하는 이런 친구들은 이 가족들에게 연락 안 하고 단절하고 살죠. 장례를 혼자 치르고 이 남자 명의로 보험금을 금액을 받아서 이렇게 썼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들리는 이야기는 이 연애가 2010년에 교통사고를 인천 석바위 사거리라는 데서 나게 하고 동승했던 20대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이 연애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교통사고 시스템을 조사했는데 아직 거기서는 못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연애는 남편이 군인이었고 또 본인이 임신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애는 그야말로 결혼도 밥 먹듯이 했고 또 동거도 밥 먹듯이 했고 그런 것이 자신의 삶의 과정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자기 엄마가 키우고 있는 애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자, 2015년에,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 석바위 교통사고, 그리고 2014년에 파타야 사망사고. 자, 이런 것들이 나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이 연애가 한 남성과 결혼식까지 올렸다가 남성 측에서 결혼 사기임을 의심해서 결혼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타겟이 됐던 사람이 이번에 이제 가평 계곡 사고로 피해자가 된 윤 씨입니다. 이 윤상엽 씨와 이 연애는 업소에서 만난 걸로 보이고요. 이 연애가 윤상엽 씨가 굉장히 순진하니까 공대를 나와가지고 이 연구소에 다니고 그리고 연봉이 뭐 7, 8천만 원 되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매덕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꼬셔가지고 이제 윤상엽 씨와 동거하면서 그냥 결혼 같은 부분을 생략하고 가족들하고는 단절시킨 채 윤상엽은 인천에 있는 연구소에 다니고 지는 별도로 윤상엽을 통해서 1억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해가지고 인천에서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상엽이가 가족들에게 이 연애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순진한 윤상엽이 이 연애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되어서 자기가 모아놨던 돈, 전세금, 그리고 월급 등을 전부 다 이 연애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되었고 수시로 돈을 요구해서 윤상엽이의 주머니에는 단돈 몇천 원도 없어서 친구한테 3천 원 좀 보내달라고 문자 보냈다. 지금 굶어서 배가 고프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가끔 공부 많이 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데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순진한 친구들이 이연애 이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연애가 윤상엽이한테서 뜯어낼 만큼 뜯어내고 이제 윤상엽이가 빚이 이연애 때문에 많이 져가지고 사채까지 쓰고 그리고 개인 이제 파산을 해야 되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이런 단계에 가니까 더 나올 돈이 없으니까 윤상엽이 앞으로 보험을 4개 8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험 만료일이 2019년 6월 30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만료일 3시간 좀 남기고 윤상엽을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금을 타내려는데 당연히 보험사는 몇 개 들었나 보니 젊은 사람인데 4개가 들었고 그리고 이연애가 과거에도 이런 보험을 탄 수령자가 된 전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주지 않으니까 금감원에 제보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고 이러다가 이 사건이 지금 터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연애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발악을 하지 않고 그냥 발을 뺐더라면 이 사건도 미제로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건에 지금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요. 자, 이렇게 생활 방편으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남성을 죽이고 그리고 돈을 뜯는 그런 여자가 이 사이코패스화된 여자가 여성이고 또 젊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코패스는 그냥 소외된 남성 30, 40대 이런 사람으로 보통 우리가 유영철 사건이나 이런 데서 선입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도 이런 사이코패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연애와 같이 살인을 공모한 걸로 보이는 조현수도 절도 전과가 있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성남국제 마피아 이 불법 도박에도 관련되었고 심지어 그거와 관련해서 파타야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살인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소문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날 동행을 했던 또 다른 이모라는 친구는 아마 이연애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이제 최후의 조치로 준비한 것 같은데 얘도 이연애의 동거남이었다.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도 애인이라고 이연애의 내연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연남은 지금 깜빵에 가 있는데 다른 죄로 전가 무려 28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연애가 윤상엽이를 그날 계곡에서 죽이기 이전에도 보고 피를 타고 또 낚시터에서 빠뜨려서 죽이려고도 시도하고 계속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연애 가정이 불우했습니다마는 성실히 살면서 노력해서 그 가정을 벗어나서 자기가 행복한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그 과정을 핑계대면서 그야말로 중학교 때부터 성매매 조건 만남에 빠져들면서 이후에 인간으로서 어떠한 도덕성, 양심이 결여되는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돈을 뜯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실패에 돌아가서 그렇지 살인의 증거를 안 남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연애는 죽일 수 있으면 한 100명도 죽였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예상보다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조현수 같은 애를 끌어들여서 쓰고 나중에 이연애가 또 조현수를 죽였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야말로 블랙 위도우, 즉 남자를 죽이는 독금이 같은 그런 여자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판 블랙 위도우입니다. 얼굴도 뜯어 고쳐서 하도 고쳐서 이 남들이 알아볼 수 없다. 지인들이요. 그런 정도고 또 애는 일찌감치 엄마한테 맡겨두고 가끔씩 돈이나 던져주겠죠. 그래서 그는 성매매 조건 만남이 반복되면서 남자라는 것은 호구 내지는 속여서 뜯어내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고 그 남자의 생명조차도 깊이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애를 잡게 되면요 반드시 그 이연애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TV에 나와서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요. 이연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데 저는 이연애야말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자, 도마 때리기도 정말 씁쓸합니다. 자, 연쇄 살인마 연애 이 마늘 까가지고 입에다가 쳐넣고 싶습니다.